안녕하세요. 김성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좌표 개념과 영역 체크 개념을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실습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림처럼 이제 작은 사각형들을 그룹 지은 좀 큰 사각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실습 예제고요. 중앙에 있는 좀 밝은 회색의 사각형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전체 이제 그룹 지어진 사각형이 움직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각형을 클릭하면 약간 연두색으로 이제 색상이 반전되도록 그렇게 사각형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떻게 영역을 체크해서 어떤 영역들은 그냥 색상 반전만 하고 어떤 영역을 클릭하면 그룹 지어진 이 사각형들이 함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실습으로 한번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시작하는 코드는요, 우리 그 이지민 32에서 그 다운로드에 요거 있죠? 실습 프로젝트 파일에 가시면 여기서 파일 받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 기본 코드 있죠? GDI 플러스로 사용하는 이 기본 코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그 기본 코드를 집어넣고 제가 제목만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그 코드랑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실습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사각형 한 칸을 제가 40으로 설정했거든요. 그리고 3개 있으니까 사실 이게 120, 120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크기인데 그냥 카운트하고 사이즈하고 그냥 쓰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간단한 예제라.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입문자들 실습이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디파인을 조금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템 한 개의 사각형 하나를 그 작은 사각형들 있죠. 그걸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아이템 H가 이제 허리존털 수평으로 몇 개 있느냐? 이렇게 3개 있다. 이렇게 작은 사각형의 수평으로 나열된 사각형의 개수가 이제 3개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버티컬 카운트 수직으로 나열된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 개의 크기도 지금은 다 같으니까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CX 그죠? 얘는 아까 제가 40이라고 했죠? 40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파인 해놓고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는 디파인 하는 것도 습관 들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항목의 폭 그죠? Y는 CY가 이제 사이즈죠. 하이트 40 높이 이렇게 대개 디파인 값을 이제 정의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결국은 수평으로 3개, 수직으로 3개, 그러니까 총 9개죠. 9개니까 폭은 전체 폭은 120에 높이도 120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요거를 사각형 전체 영역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변수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다가 렉트 SB 이렇게 하나 추가하고요. 이렇게 그룹 지어진 사각형 전체 사각형을 매번 이렇게 곱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20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요.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번 다시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사각형 영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지어진 사각형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이제 시작점과 폭과 높이로 계산되는 이제 렉트 구조체죠. 그래서 얘는 시작점과 폭과 높이로 이제 기억합니다. 영역을 기억하도록 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요거를 시작할 때 영역을 일단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셀렉트라는 함수 쓰면 좀 더 편하죠. 셀렉트 하고요. 주소 넘겨서 요거 렉트 하고 시작 좌표는 이제 100,100 정도에서 시작할게요. 전체 그룹 시작이. 그 다음에 폭은 아이템 H 카운트 그 다음에 아이템 이제 수평이 몇 개냐 그리고 아이템 CX 그러니까
아이템의 폭을 아이템 이제 수평에 몇 개 있는지를 곱하면 이제 전체 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v 카운트에다가 곱하기 아이템 cy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전체 폭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룹 사각형의 초기 위치 설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초기 위치를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잡아놨고요. 이제 근데 물론 이제 이 위치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얘가 이동된 위치에 그죠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일단 이제 초기 위치는 이렇습니다. 일단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 여기 9개 사각형을 그리는 걸 이제 매번 움직일 때보다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함수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void draw items라고 해서 인자는 이 EAD 받도록 할게요. AD 포인터 APM 사각형 그룹을 출력하는 함수. 야, 이렇게 미리 함수 자주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여기 해놓고 일단 사각형 이동할 때 잔상 없어야 되니까 이전 거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 클리어 DCP를 여기다 두지 않고요. 얘를 여기서 그냥 할게요. 어차피 드로우 아이템 그릴 때 하면 다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요렇게 뭐야? 응? 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지우고 그릴 거고요. 일단 그 선 색깔하고 채우기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배경색이고요. 그죠? 요게 지금 요 색깔입니다. 이 선은 조금 더 밝은 색깔 썼고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요 색보다 조금 더 밝은 한 톤 밝은 색깔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각형을 그릴 건데 테두리 색하고 채우기 색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set DC 블러시 컬러 이건 이제 DC 거고 이게 DC 플러스 그러니까 GDI 플러스 함수입니다. 요거 써서 채우기 색상을 좀 지정하겠습니다. 요 GDI 플러스 객체에다가 색상을 이제 RGB로 자꾸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RGB 24로 해야 되겠죠? 하고 여기다가 색깔을 이쪽보다 한 20 정도 더 되게 색깔 주겠습니다. 그럼 52에 85에 90 채우기를 조금 더 밝게 채울 거예요. 사각형을. 그 다음 이게 이제 채우기 색상 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 컬러도 하나 지정해야 되겠죠. 펜 컬러는 얘보다 좀 더 많이 밝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152, 182, 90. 그러니까 테두리는 좀 더 많이 밝게 사각형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선색으로 바꿔야되냐? 선색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걸 이용해서 사각형을 총 9개 그려야 되겠죠? 3개, 3개니까 총 9개 그리는데 이걸 이제 폼을 돌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int y는 0부터 y가 그죠? 아이템 v count 그죠? y가 이제 버티컬 수직이니까 y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이제 x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첩 반복문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x 바꿀게요. 이거는 수평 카운트. 이렇게 하면 이제 총 9번 들어겠죠. 중첩이니까 3번 3번 해서 곱하기 해서 총 9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릴 때는 테두리랑 채우기 다 한 번에 하는 게 렉탱글 DCP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는 채우기도 하고 테두리도 그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APF의 PDCP에다가 이제 이 그룹의 시작이 이 렉트잖아요. 그죠? 렉트가 그 전체 그룹의 시작이니까 여기다가 AP앱의 렉트.x에다가 더하기 그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현재 x 위치 곱하기 간격은 아이템 cx만큼 이렇게 x가 시작할 거고요. y는 여기에다가 똑같은데 y부터 시작해서 그룹의 시작이죠. y부터 시작해서 y가 증가할 때 아이템 cy만큼 그죠? cy만큼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폭과 높이 지정해야 되거든요. 드로우할 폭은 cx, cy 이렇게 출력하면 이제 반복하면서 요 계산을 해서, 그죠? 계산을 해서 예, 여기 이제 사각형을 9개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면요, 이런 거죠. 여기다 출력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그룹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9개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서 사실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매번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적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여기다 변수 하나 따로 잡아서 변경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거슬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확대 하나 요거 내릴게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그림 보면 요건 맞는데 중간에 좀 밝은 색으로 채워진 게 무빙을 위해서 무빙을 이제 요걸로 무빙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 하나를 다르게 중앙에 있는 거 다르게 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제 조건문 넣어서 x가 1이고 y가 1일 때, 그죠? x가 1이고 y, 여기가 x1 y1이잖아요. 여기가 x0 y0이니까, 그죠? x1 y1인 위치에다가 색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기 안에서 쓰게 되면 그 if문이 계속 들어가야 되겠죠. 총 9번 if문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여기 안에서 굳이 그렇게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그냥 다른 색깔로 하나 이렇게 다시 덮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굳이 그 찾아서 조건문 찾아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채우기 색상만 폼은 다 들고 났어요. 이렇게 채우기 색상만 좀 밝게 얼마나 밝게 할까요? 요거를 50만 더 밝게 할게요. 102 135 50이니까 140 이렇게 주면요. 아니지, 밝게 해야 되는데 240이죠. 여기서 밝게 했죠. 그럼 140. 제가 헷갈렸습니다. 150. 지금 색깔을 똑같이 안 하고요. 아까 보니까 이걸 제가 요 색깔에서 잘못 착각했네요. 여기서 50만큼 증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130에 140, 14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좀 더 밝게, 요거보다 50만큼 밝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1이니까 결국은 얘가 1이고요. 얘가 1입니다. 그러니까 1,1 위치에 색깔을 더 밝은 색을 가진 사각형을 덮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시면 여기 보시면 요것만 색깔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다가 조건문 넣어서 x1, y1일 때 요거 그려라 라고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이 색깔 바꿔줘야 되고 하는 그런 루틴이 돌아가고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려놓고 어차피 그리기니까 그려놓고 그 위에 덮어서 이렇게 하나 더 그려주시면 1,1치 다시 그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각형 그리는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사각형을 이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1,1 때는 움직이고 1,1이 아닐 때는 그 위치에다가 약간 연두색 빛나게 사각형만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마우스 클릭하는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메시지 맵으로는 마우스 클릭 여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이주인 30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도움말에 보면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 우리는 지금 디스트로이를 기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랑 디스트로이 같이 쓰는 거 찾으시면 돼요. 보면 이제 요거 있죠. 종료 메시지와 마우스 쓴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있죠. 요놈 이제 마우스 EX. 요거에 보면 디스트로이도 있고요. 마우스 3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쭉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넣는데 요거 이제 필요가 없겠죠. 필요 없는데 이미 디스트로이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니까 굳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똑같은 함수 위에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현해서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left down, left up, 마우스 move 요 세 가지만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죠? 디스트로이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생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빙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뭐
그 대상이 클릭되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동 거리를 위해서 이동 거리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그 기본적인 것 좀 넣을게요. uint 8 해서 is clicked.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예제에서도 워낙 많이 해서 그죠? 거의 뭐 공식처럼 쓰죠. 클릭돼서 이게 이제 대상 클릭 여부 그죠? 여기 0이면 클릭 안됨 그죠? 1이면 클릭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인가 드래그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동거리 계산하려면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마우스가 현재 한 개 점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무빙할 때도 한 개 점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 점을 백업했다가 그 점이랑 이전 점이랑 현재 점이랑 서로 빼서 이동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동거리 계산용으로 현재 점을 이제 이전 점이죠. 현재 점의 이전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포인트 해서 previous pos 이전 점 기억하는 변수를 두겠습니다. 이동 거리 계산을 위해 이전 점 기억. 그죠? 이전 위치라고 할게요. 이전 위치 기억하는 용도로 이제 previous pos 변수 하나 더 두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뭘 하냐? 우리 전체 그룹 사각형 영역은 이제 렉트 안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if pt in rect 이렇게 해서요. 요거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요거 그죠? 내부 메모리가 있어야지 계산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얻어와서 앰퍼센드 p 지금 사각형 영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p앱에 렉트의 주소를 넘겨주고 apos 이렇게 하면 저 사각형 영역 안에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이 좌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각형 그룹의 사각형 그룹 영역에 마우스가 클릭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 이게 그룹 영역이죠. 그룹 영역에 이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이 PT가 포인트가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PT는 렉트, 그러니까 이 사각형 내에 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이 있다, 영한인 값이 반환되면 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점이 있으니까 이제 사각형 안에 클릭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p앱에 is clicked 이걸 이제 true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 클릭됐다가 이제 1이 클릭됐던 여부죠. 그죠? 대상이 클릭됨.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동거리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현재 이 점을 기억해야지 나중에 무브 될 때 나오는 그 점이랑 이 점이랑 기억해서 이동거리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앱에 previous post에다가 현재 위치 apost를 이렇게 대줍니다.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서 이동거리 계산을 위해 현재 좌표 기억. 그죠? 백업하는 거죠. 이 좌표를 이제 기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윈도우 영역을 마우스 커서가 윈도우 영역 벗어나면 마우스 메시지 못 받아서 멈추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해결하려면 같이 그냥 써버릴게요. 색 캡처 쓰고 이제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쓰는 윈도우 핸들이거든요. WND 이렇게 써주시면 이 창에서 마우스가 벗어나더라도 메인이죠. GH 메인 윈도우 이렇게 쓰면 현재 윈도우 마우스 커서가 현재 윈도우를 벗어나더라도 메시지를 받도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커서가 윈도우 밖을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마우스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업에서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그냥 얘도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내부 주소 가져와서요. 그죠? if에서 pApp is clicked가 이제 1인 경우면 이제 클릭된지 여부 확인하는 거죠. 대상이 클릭된 상태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클릭이
해제됐다라고 이제 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캡처된 거 반대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릴리즈 놓아주다는 뜻이죠. 릴리즈 캡처 이렇게 해서 요 캡처할 때 릴리즈 할 때는 핸들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셋 캡처 해제 그죠? 셋 캡처 했던 것을 이제 기능을 해제시키는 게 릴리즈 캡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뗐을 때의 작업이 이제 된 거고요. 이제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이제 작업해야 되겠죠. 그 무브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도 똑같이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C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매번 이제 이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C++ 나중에 언어 하게 되면 C++는 내부적으로 이제 디스포인터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자동으로 숨겨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C++ 같은 데는 좀 이런 게 좀 편해집니다. 근데 C는 어쩔 수 없이 명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 되었을 때 이제 이동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동거리 계산은 현재 좌표에서 이전 좌표를 빼면 그게 이동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변수 처리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입문자니까 제가 다 써드릴게요. apos.x 빼기 그 p앱에 우리 백업 해둔 거 있죠. previous pos.x 이러면 이제 이게 x축 이동 거리 계산한 거죠. 이동 거리를 계산한 거고요. y는 똑같은데 요거 이제 y로만 바꾸면 되죠. y 여기도 y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y축 이동 거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이동 거리를 계산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그 그룹 좌표에다가 그 반영해 줘야 되겠죠. 거리 반영해 줘야 되니까 p앱에 그룹 좌표가 우리 렉터에 들어 있잖아요. 이거 .x에다가 플러스는 move cx 이렇게 하고 y는 move cy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 그룹 영역의 이동 거리 적용해 주는 거고요. 반영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점 좌표가 끝났는데 무브가 한 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우스를 그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쭉 움직이면 마우스 무브가 여러 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제 이렇게 연산하면 프리비우스가 처음 시작점이 프리비우스가 되면 이동 거리가 가속이 붙으면서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점의 이전 점은 바로 직전에 사용했던 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브는 요거는 한 번 들어오지만 L버튼은 그 마우스 무브는 여러 번 들어오니까 마우스 무브가 끝날 때 이제 이전 점을 바꿔줘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 이동 거리 계산을 위해서 다시 현재 점을 다음 점의 이전 점으로 체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안 해주시면 첫 점을 계속 기억하고 이동한 거리에다가 그 첫 점부터 거리라니까 훨씬 더 멀어져서 가속도 붙은 것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거나 거꾸로 움직이거나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무브 할 때는 그 점이 계속 이동하니까 현재 점의 바로 이 직전 점이 이전 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무브 함수가 끝날 때 현재 점을 다시 previous pose 에 넣어주면 다음 점 계산할 때 바로 직전 점하고 빼서 이제 이동 거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현상이 마우스 움직이면 확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previous pose 내가 업데이트 안 했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나중에 잘못되는 거 한번 수석 처리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요거 가져가서 여기다가 다 했으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출력하도록 여기 사각형 그룹 출력하는 거 넣었잖아요. 그죠? 넣고 show DCP 하면 나오겠죠. 자,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사각형 어디를 클릭하든 이제 이렇게 사각형 이제 그룹 사각형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맞아. 아까 그 가속도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약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딱 현상만 보고도 뭐 빠졌구나 이렇게 아시는 게 나아요. 이거 딱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빨라집니다. 사각형 그냥 날아가듯이 날아가죠. 왜냐면 이동거리가 중첩되기 때문에 누적되기 때문에 엄청 빨리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도 확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저거 딱 보면
내가 프리비어스 포스 업데이트 안 했구나 이렇게 바로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클릭해도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요 사각형 클릭했을 때만 움직이고 나머지 사각형을 눌렀을 때는 연두색 반전되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죠? 이 중앙을 클릭했을 때만 움직이고 요 나머지 애들은 그 클릭하면 반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클릭했을 때만 움직이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다가 다운했을 때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그 9개 사각형 중에서 누가 클릭했는지를 찾을 겁니다. X 몇 번째, Y 몇 번째 이렇게 해서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출력되잖아요. 그죠? 출력되면 마우스로 내가 이렇게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했으면 여기 위치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 한 개의 폭이 지금 아이템 CX고요. 여기 아이템 CY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여기 클릭됐으면 이 마우스 커서는 누구를 0,0으로 보고 있냐면 자 보세요. 마우스 커서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0,0은 여기가 0,0입니다. 그죠? 왜냐면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다면 마우스 커서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거리를 따질 테니까 마우스 좌표는 여기를 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 0, 이 마우스 커서의 좌표를 여기가 0,0이었는데 여기가 0,0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좌표를 바꾸려면 여기가 0,0이던 것을 여기가 0,0이 되게 현재 마우스 좌표가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바꾸려면 좌표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현재 a포스가 마우스 좌표잖아요. 그러면 a포스 x 빼기 우리 그 그룹 영역 있죠. 그룹 영역의 좌표를 빼버리면 시작 좌표 이렇게 .x 하면 이게 뭡니까? 그룹 박스가 시작한 좌표를 마우스 좌표에다가 빼버리는 거죠. 이렇게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x를 빼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우스가 여기 클릭됐다고 만약에 가정하고요. 만약에 가정하고 여기가 만약에 100,100이었다. 100,100이었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거 100,100이에요 여기가. 그죠? 근데 마우스 여기 눌렀어요. 이게 한 칸이 지금 40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럼 대충 여기가 x가 50이었다고 칩시다. 5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마우스 좌표가 뭐 50이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150이겠죠. 150 정도 마우스가 있었어요. 150, 한 120 정도의 마우스 커서가 있었어요. 150, 120의 마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150, 120이라는 마우스 좌표는 여기를 0,0으로 하는 좌표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150, 120이라는 좌표에다가 누굴 빼냐면 이 사각형의 시작 그룹 사각형 시작 좌표가 100, 100이랬죠. 그럼 여기다 100, 100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그룹 좌표를 서로 빼버리면 얼마 나요? 50, 20이라는 좌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 50, 20은 누구 좌표냐면 여기를 0,0으로 하는 얘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의 좌표를 이제 여기를 0,0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좌표는 150, 120은 여기를 0,0으로 바라보는 마우스 좌표고요. 지금 이 사각형의 시작 좌표, 그러니까 그룹 사각형의 시작 좌표를 이 마우스 좌표에다 빼잖아요. 빼서 나온 값은 이 여기를 0,0으로 하는 마우스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변환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0,0이 되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 이 작업에서 여기 이제 x가 이렇게 했으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도 똑같이 작업하면 되겠죠. y는 이렇게 하시면 그 마우스 좌표 이제 계산이 그 그룹 사각형이 있는 시작 y 그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왜 했냐면 자 보세요. 다시 실행해서 자 그러면 여기 좌표가 아까 좌표 예를 들면 여기가 만약에 마우스가 여기를 0,0으로 하는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50, 20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각형이 이제 어디에 들었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한 칸이 40이라고 했죠. 한 칸이 40이잖아요. 그러면 이 x에다가 40을 나눈 몫을 구하고요. y에다가 40을 나눈 몫, 어차피 이 높이도 4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사각형의 인덱스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 몫이 얼마예요?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 1, 2고
여기가 0, 1, 2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x가 1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y는 20을 40으로 나눈 몫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는 0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그럼 여기가 1,0이라는 x는 1이고요. 인덱스가 y는 0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사각형의 폭과 높이가 지금 일정하게 45로 일정하기 때문에 저걸 영역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시작점을 이 그룹 사각형의 시작을 0,0으로 그 기준으로 하는 좌표로 마우스 좌표를 변경시킨 다음에 그 마우스 좌표 x, y를 이 사각형의 폭으로 나눠버리면요. 그죠? 폭과 높이로 나누면 x 인덱스와 y 인덱스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여기서 말하는 건 요 사각형 인덱스는 0, 요 사각형은 1, 요 사각형은 2예요. 그러니까 0, 1, 2 하는 것을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누시면 x 인덱스와 y 인덱스가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다가 if에서요. if를 할 필요가 없네요. 여기다 이제 어차피 영역 계산은 이미 다 된 거기 때문에 int x 인덱스는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x 그 원점 변환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나누기 아이템 cx 이렇게 하시면 그 x 인덱스 x축 x축 인덱스를 얻는 거죠. x축 클릭된 x축 인덱스 클릭된 x축 인덱스 그쵸? 인덱스를 얻고요. 그 다음에 y는 똑같은데 y 인덱스는 이렇게 하면 클릭된 y축 인덱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9개 영역이 있으니까 폼은 돌면서 다 그 하나씩 그 영역 비교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사각형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체크한 거잖아요. 이미 체크가 된 거거든요. 영역은 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쉘들은 폭과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일일이 영역 비교하는 게 아니라 원점만 바꾼 다음에 그 폭과 높이로 나누면 자신의 그 상대적인 자신의 그 인덱스, 그러니까 사각형 한 개를 이제 0, 1, 2 이렇게 했을 때 그 한 개의 인덱스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각형 구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기초, 그러니까 이주일 32 기초 강좌 우리 오목 만들기 그 강좌에 보면 요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영역 원점 바꾸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원점 바꾸기를 해야 되겠죠. 사각형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이게 1,1일 때 그죠? 1,1일 때는 여기 이제 1,1일 때는 지금 무빙 그러니까 뭐죠? 사각형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0,0이라면 이동을 그러니까 1,1이 아니면 사각형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연두색으로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if에서 이 x 인덱스가 1이면서 and y 인덱스가 1인 경우가 진짜 무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y가 1인 경우 이게 진짜 무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하나 상태를 더 넣을게요. 클릭들을 2로 바꾸겠습니다. 2로 바꾸면 대상이 클릭되었는데 이게 무빙을 위해서 대상이 이동을 위해 클릭되었다라고 이제 2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주석도 바꿔 놓을게요. 클릭됐는데 이거는 2는 이동을 위해 클릭된 거죠. 이동을 위해 클릭되었다라는 상태가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위해 클릭되었다라는 상태를 하나 더 뒀고요. 그럼 이제 x 인덱스가 1이고 y 인덱스가 1일 때만 이제 이 대상이 이동되도록 클릭되도록 지금 상태를 바꾼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아까 그러니까 이거는 0인 1이나 2나 둘 다 참이니까 다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할 때 이동은 이제 2일 때만 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1일 때는 이동을 못 합니다. 클릭됐는지는 체크했지만 얘가 2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x1이고 y1인 경우에만 얘가 이제 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상이 이동을 위해 클릭된 상태라면 이렇게 이제 바꿀게요.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딴 데 클릭하면 이동 못 합니다. 그죠? 근데 요걸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클릭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고요. 이 중앙에 있는 거죠. X 인덱스 1, Y 인덱스 1인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만 이제 이동하도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영역을 뭐만 하면 됩니까? 연두색으로 바꾸는 그 작업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요거는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else문 하나 걸어 가지고요. else문 하나 해서 어차피 테두리 색깔은 지금 어차피 계속 유지되는 색깔이라 굳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색깔을 테두리 색을 계속 같은 색 쓰고 있거든요. 요거요. 펜 요거는 굳이 이걸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릴 때마다 요거를 사실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시작할 때 여기 한 번만 해놓으면 이 값이 계속 유지되는 값이라서 펜 값은 지금 우리가 펜은 한 번 지정하고 안 바꾸거든요. 안 바꾸니까 그냥 여기 둬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함수 조절할 때마다 계속 세팅할 필요 없고요. 채워지는 색깔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워지는 색깔을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다가 P앱에다가 채워지는 색깔을 얼마로 할까요? 여기다가 좀 연두색 계열로 해야 되니까 요것만 좀 100만 더 줄게요. 녹색을 좀 더 밝게 주면 연두색이 되겠죠. 최고 색깔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똑같이 그리는데 이제 1이 아니죠. 1이 아니라 어딥니까? 요 인덱스 위치에다가 지금 클릭된 거니까 요거 꼭 X는 요거고요. Y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X 인덱스 Y 인덱스 위치에 아이템 CX, CY 크기로 사각형 그려달라 하니까 요 색깔로 채우면서 이렇게 하면 그려졌을 때 이제 그 위치에 있는 클릭된 위치가 이제 1,1이 아니라면이겠죠. L스니까 아니라면 이동을 위한 클릭이 아니라면 그죠? 그 색깔은 연두색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연두색으로 사각형 출력.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이것도 이제 출력하고 나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쇼 디스플레이만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볼까요?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데 그죠? 요걸 클릭하면 이제 연두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연두색이 지금 안 지워지죠? 왜 안 지워지냐면 이걸 마우스를 뗐을 때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코드가 없어서 그래요. 뭐 지우는 거는 그 항목만 다시 그려도 되는데 위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사각형 그룹을 다시 그리게 하면 지워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정교하게 한다면 색깔을 요것만 다시 이 XY를 변수로 지정해서 그 항목 그 EAD에다가 추가를 해서 나갈 때 그것만 지워도 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거기 꼭 그것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리는 형태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나왔다가 떼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옮겨서도 잘 됩니다. 왜냐면 그룹 인덱스가 바뀔 테니까 그 시작 위치가 바뀔 테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하고 중앙은 이렇게 되게 그죠? 이동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는 게 잘 보시면 여기 끝에 선에 딱 물리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폭 전체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끝선에 딱 물리면 여기 인덱스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각형 전체 영역을 설정할 때 여기다가 빼기 1 이렇게 빼기 1 이렇게 해주셔야지 끝선에 물렸을 때 그 옆에 이제 이 영역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끝에 정교하게 눌렀는데 안 넘어가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것도 이제 예외니까 그 예외만 이러고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요거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요거를 자기가 더 능동적인 작업을 하려면 X, Y가 어디 선택되는지 알고 싶으면 요 값은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그 클릭했는 것들을 계산해서 뭐 어떻게 이제 적용하고 할 거면 여기 지역 변수로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제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 인덱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move 영역에서 몇 번째가 지금 선택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요거를 여기다 안 하고 이제 인덱스에 넣어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그죠? 여기다가 select index 뭐 해서
select x 인덱스, select y 인덱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된 작은 사각형, 작은 사각, 클릭된 항목이죠. 항목의 x축 인덱스 기억하는 거고, 클릭된 항목의 y축 인덱스 이렇게 기억하도록 이렇게 멤버로 잡아 놓고요. 이 멤버를 지역 변수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p앱에 요렇게,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보통 지역 변수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인덱스를 계산해서 이렇게 멤버로 집어넣어 놓고, 그죠? 요거를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x 인덱스, 요것도 y 인덱스 이렇게 바꾸시고, 이것도 x 인덱스로 바꾸시고, 요거는 y 인덱스로 이렇게 바꾸시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작업할 때 여기 이제 지역 변수가 아니라 멤버로 들어갔으니까, 항목으로, 그러니까 AD에 들어갔으니까 무브에서 여기서 쓰고 싶으면 이제 x 인덱스, 셀렉션 x 인덱스, 셀렉션 y 인덱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 변수로 둬도 되는데, 그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한 거고요. 그냥 지역 변수로 아까처럼 그냥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목적을 다양하게 잡을 때는 보통 이제 여기에 넣어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용할 때, 프로그램 할 때 그리기 관련돼서 자주 응용될 수 있는 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개념도 익히고 영역 체크들도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영역이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하면서 바뀔 수 있는 영역일 때 어떻게 체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실습 과제고요. 많이 활용되는 형태니까 이 패턴도 실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걸로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